안녕하십니까. 나의 잡다한 캠핑카 스토리입니다. 3주 만에 3주 만인 것 같습니다. 3주 만에 캠핑을 또 나가게 됐습니다. 그리고 가면서 또 한 가지 또 이야기 드릴 게 있어서 제가 또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.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이 캠핑카를 처음 사셔가지고 많은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. 그 중에서도 안전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. 이 캠핑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. 제 차 같은 경우도 3.7톤 정도가 공차 무게가 나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 타이어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. 아니면은 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에 대한, 서지 못해서 뭐 이렇게 사고 날 수 있는 브레이크에 대한 걱정도 했었고요. 그리고 코너를 돌 때, 아니면은 방지턱을 넘을 때, 그렇게 차량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. 지금 한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. 지금 6월달 말이니까 딱 3년이 조금 넘는 시점인데, 지금 와가지고 한번 뭐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. 일단 제일 처음에 걱정했던 거는, 제가 혹시 이게 차가 무거우니까는 타이어가 터지지 않을까. 그래서 막 이렇게 이래저래 초창기니까는, 그때는 캠핑카를 뭐 3년 전에 캠핑카를 사신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뭐 물어보기도 하고 불안하니까는 이렇게 업체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, 제일 처음에 업그레이드를 했던 게, 제가 나와가지고 앞바퀴를 일단은 알루미늄 휠로 바꿨습니다. 뭐 아시다시피 이 알루미늄 휠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이어가 펑크가 나도 이 휠이 찌그러지지 않아 가지고 뭐 이렇게 좀 안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어 가지고요. 일단 알루미늄 휠을 해야겠다. 왜냐하면 앞바퀴가 빵꾸가 나 가지고 무게 때문에 차가 쏠렸을 때는 알루미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뭐 사실 뭐 펑크가 나면은 큰일 나겠지만은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알루미늄 휠로 일단 제가 교환을 했습니다. 그리고 고민을 했던 게, 그 다음에는 이 타이어의 강성과 관련해 가지고 뭐 8P, 10P, 이게 철심이 타이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, 그게 이제 타이어의 강성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여러 캠퍼들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이거는 뭐 8P로 해야 된다, 10P로 해야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리고 화물차 모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물어보면은 8P로 해야 된다, 10P로 해야 된다,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타이어도 바꿔야 되나 뭐 그렇게 이야기를 고민을 좀 했었고요. 그리고 또 이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은 또 펑크가 날 위험이 있다, 타이어 터질 위험이 있다,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들어가지고 휴대용 이 공기 주입기, 차가 굉장히 무겁다 보니까는 공기 주입기도 이제 압이 센 걸 사야 되거든요. 그것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근데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, 초창기에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. 뭐 지금까지도 제가 출고 타이어로 해서 잘 다니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알루미늄 휠을 교체한 거 위에는 타이어에 손은 안 댔거든요. 그래도 뭐 이렇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타이어 가게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은 트럭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한테 또 이제 정비소의 전문가들이죠, 어떻게 보면요.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이 타이어가, 우리나라 타이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제가 나름 전문가라고 하시는 뭐 타이어 가게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트럭을 전문으로 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제가 좀 물어봤었거든요. 근데 다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뭐냐, 우리나라 타이어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.
그래서 지금 뭐 그 말을 듣고 뭐 그 다음에 뭐 하루 이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벌써 3년이 됐는데, 지나고 보니까는 지금은 뭐 별 걱정을 안 하고 타는데, 초창기에는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탔던 기억이 납니다. 이것도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누가 물어보니까는 또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. 그리고 승차감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. 뭐 아시다시피 지금도 이렇게 뭐 요철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게 도로가 이렇게 뭐 파인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은 차가 뭐 뭐랄까요, 뭐 털썩거림도 심하고요. 그리고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. 그리고 특히 뒤쪽에 캐빈 쪽에는 사실 뭐 뒤에 있는 게 데코복거를, 그러니까 요철을 넘으면은 훌쩍 들렸다가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. 그래서 야, 저걸 어떻게 잡을 수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인터넷을 뒤집다 보니까는 이 헬퍼 스프링이라고 해서 제 판 스프링을 지금 이 트럭 같은 경우에는 대어 놓았는데, 그 판 스프링에다가 또 헬퍼 스프링을 달므로 인해 가지고 이 털썩거림을, 그러니까 뒤에가 털썩 이렇게 떴다가 내려앉는, 요철을 넘을 때 그걸 좀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블로그를 찾아보고 뭐 해가지고 장착을 했습니다. 초창기에요. 초창기에 장착을 했는데, 장착을 하고 나서 운행을 하는데 데코복거를 넘는데 뭐 털썩거림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물론 이제 이게 이 장치를 했다는 것 때문에 어떤 플라시보 효과라고 할까요?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, 아무튼 뭐 그 당시에는 이거 효과가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, 근데 하루는 이제 맨날 뭐 제가 캠핑카에 나가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뒷타이어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. 뒷타이어에 바람이.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 뒷타이어에 바람이 왜 이리 빠졌지? 빵꾸가 났나?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또 정비소에 가봤죠. 정비소에 가가지고 바람을 였는데, 이 빵꾸가 난 건 아니고 바람을 일부러 빼놓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도 제 추측 건데,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이 헬퍼 스프링을 장착한 곳에서 아마도 그냥 일부러 바람을 빼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. 저는 그때 헬퍼 스프링을 장착을 하면서 바람을 빵빵하게 해주시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헬퍼 스프링을 장착하는 업체에서 바람을 아마 빼놓는 것 같은, 저는 그런 지금 추측을 좀 합니다.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가지고, 원래 바람이 빠지면 승차감이 좋지 않습니까? 그래서 튀는 것도 덜 튀고요. 그래서 승차감이 좋아졌다, 털썩거림이 없어졌다, 그렇게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바람 빠진 거를 채워놓고 데코복거를 넘어보니까는 똑같더라고요. 헬퍼 스프링 장착 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다. 그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헬퍼 스프링이라든지 아니면은 판 스프링, 이 판 스프링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하면은 승차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. 뭐냐고 하면은 차량의 강성, 그러니까 짐을 많이 싣는 차량들은 이렇게 무게감을 견디기 위해서 무게를 견디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그 판 스프링을 몇 장을 대는 거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봉구가 5장인가 7장인가 돼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거기에다가 좀 더 추가를 하면은 이제 차가 좀 위로 올라가거든요. 높이가 좀 올라가는데, 그렇게 해서 사실은 판 스프링이라는 게 이 차량의 무게, 그러니까 화물차들이 특히 많이 하는 게, 만약 승차감 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승용차에 달았죠. 근데 판 스프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대부분 화물차고요. 화물차에 이렇게 다는 이유는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이렇게 다는 거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헬퍼 스프링을 다는 거하고 이 승차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.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. 그리고 이 털썩거림은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. 이 생각을 해보면은 제 차 길이가
6.4m고요. 아마도 이 축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 뒷바퀴에서 축 연장이라는 게 축을 연장을 해가지고 길이를 늘렸다는 이야기거든요. 그래서 뒷바퀴에서 차량 끝까지의 길이가 아마도 저게 한 1.5m는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. 제가 정확하게 길이는 재보지 않았지만요. 결국에는 이 뒷바퀴가 뭐냐고 하면은 대꼬복보다 요철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올라가면은 뒤쪽은 처지게 되겠죠. 1.5m다 보니까는 긴 길이가 이제 긴 길이 때문에 뒤쪽에는 제일 끝쪽에는 많이 처지겠죠. 이해하시겠죠? 시소처럼. 그랬다가 이게 내려오면서 뒤쪽은 들리는 거죠. 이게 뒷바퀴하고 제일 뒤쪽 끝까지 짧은 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없지 않습니까? 털스크린이 심하지 않거든요. 근데 이 차는 뒤쪽이 너무 길기 때문에 뒤쪽에 이 털썩거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특히 이 짐칸들이 뭐 배터리니 뭐 이런 것들이 배터리 뭐 물 그리고 이제 캠핑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창고가 뒤에 있습니다. 뒤에 있다 보니까는 내려갈 때는 이제 더 심하게 출렁거리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, 지금 개인적인 생각에는 헬퍼 스프링 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대신에 뭐 장점은 제가 보기에는 이 고속도로에 사고가 한 번씩 나는 것 중에 하나가 화물차에서 판스프링이 깨져가지고 이 깨지기도 한다고 합니다. 이 판스프링이 긴데 이게 깨져가지고 튕겨 나오는 경우가 있다거든요. 그래서 뒤에 오는 차량을 쳐버려가지고 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헬퍼 스프링의 구조를 보니까는 판스프링의 끝에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뒤쪽을 약간 연장을 해놓은 그런 이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판스프링이 깨지는 거는 좀 방지를 해주지 않을까. 그래서 강성을 좀 도와주는 거죠. 판스프링 강성을 도와줌으로 인해 가지고 강화시키는 판스프링 깨지는 거는 방지해준다. 이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. 뭐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차가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잖아요. 차가 옆으로 오면은 예전에 제가 영상을 찍을 때도 보여드렸지만은 이 큰 차가 쑥 지나가면은 이 양력이라고 하나요? 뭐 그것 때문에 차가 훅 밀리거든요. 근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낮기 때문에 밀리지 않지만은 큰 차인데 저같이 높은 차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훅 밀리거든요, 옆으로. 근데 그걸 잡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냐면은 스테빌라이저라고 바퀴하고 바퀴 사이 앞바퀴 뒷바퀴에다가 스테빌라이저라고 해서 이 긴 막대기를 이렇게 양쪽을 연결해 가지고 이 양쪽을 잡아준다는 그런 개념이죠. 그런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냥 안 했어요. 뭐 어떤 분들은 이게 효과가 있다, 많이 있다. 내 차는 이제 몰다 보니까는 이제는 안 흔들린다. 뭐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. 근데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왜 안 했냐고 하면은 이 차가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 거는 이유는 한 가지죠. 원인은 승용차는 안 그렇거든요. 이 차는 그렇습니다. 뭐냐, 바로 차가 높기 때문입니다. 이 폭은 2.2m 정도 되는데 위쪽으로는 지금 3m 차량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어차피 이 양력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양력 때문에 차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높이를 깎지 않는 이상에는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.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사실 위쪽 캐빈 쪽, 이 위쪽에 이제 높은 쪽이 무게가 가벼우면은 이 위쪽에서 흔들려 가지고 밑쪽을 흔들지는 않겠죠. 그렇겠죠. 만약 위에 가볍다고 하면은 그렇겠죠. 윗대가 딱 잡아주니까. 근데 이 캠핑카의 특성을 보시면은 지금 벙크베드가 있죠.
번개배도 무게가 나가겠죠. 그리고 위쪽에 뭐 맥스팬, 그리고 에어컨, 뭐 그 다음에 저 태양광 패널, 뭐 이런 각종 장치들, 그리고 환기팬 뭐 이런 것들, 그리고 창문 이런 것도 다 달려 있거든요. 그러면은 위쪽에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위쪽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렸을 때, 양력을 인해 가지고 흔들렸을 때 위에를 휘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데 이 막대기 하나 밑에를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되냐 이거죠. 말이 안 되는 거죠.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는 이제 업체 측에서도 헬퍼 스프링을 하니까는 이걸 더 잡아주기 위해서 스테빌라이저를 하면 완전 잡아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, 생각해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죠. 그래서 저는 안 했거든요. 그냥 조심해서 운전하시면 됩니다. 그냥 뭐 저 속도 거의 뭐 80km 90km 많이 내면 그렇고요. 천천히 이제 가거든요. 그러면은 별로 문제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 캠핑카 예비 오너님들이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또 너무 어떻게 보면 오버스펙으로 투자를 하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. 이거는 제가 3년 동안에 캠핑카를 한 27,000km 정도 운행을 해보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이라서요. 어느 정도 뭐 과학적이고 뭐 그런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 뭐랄까 실제로 실전 경험에 토대로 해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요. 한번 잘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저는 쓸데없이 돈을 더 투자하시지 말라고 이야기 드리고요. 차라리 뭐 차가 흔들리고 뭐 이런 것들이 불안하면은 차를 큰 걸 사십시오. 왜냐면 뭐 200호라든지 뭐 큰 차들 나오잖아요. 그런 차들은 별로 안 흔들린대요.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, 뭐 1톤 화물 트럭에다가 지금 이렇게 무게를 많이 실어나니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차라리 그냥 차량 베이스 차량을 좋은 걸 고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,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